오늘 주제는 자 매매 시에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 들었던 거지만 그래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코인이나 주식을 하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4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급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이 급하게 매매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듣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불나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불나방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차트로 좀 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럴 때 막 따라가는 거죠. 막 매수 막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려올 때는 본전에서 그냥 아주 물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그런 예로 흔한 것이 어디가 있을 것 같냐면은 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려오다가 이렇게 장대 한번 꼽았을 때 불나방 하다가 물리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거고, 뭐 과거 차트에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요 구간에서 자 이때 불나방 하시다가 물리고 아주 그냥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한 급한 매매입니다. 불나방 보통 흔히 아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불나방 안 되고요. 이 급하게 매매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차트 공부를 한다면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매매의 기준. 여러분들은 뭐 블루라인이나 이런 걸 쓰시기 때문에 블루라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라인 매매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쌍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쌍바닥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쌍바닥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로버가 높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이때 우리가 이 넥라인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요 넥라인을 돌파했을 때 만들어졌다 하고 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쌍바닥이라는 것은 정확히 전고를 돌파가 나왔을 때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쌍바닥이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쌍바닥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따로 있긴 한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요때 매매가 들어가든 리테스트 때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쌍바닥 패턴을 보고 여기에서 매매가 미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게 바로 다 급한 매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헤드앤숄더라는 것은 이 넥라인 이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테스트 때 우리가 숏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근데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미리 숏이 들어간다? 이거는 급하게 매매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차트를 깊숙이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생기다 보면은 이런 데에서 숏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엮게 된 숄더를 예상을 하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엮게 된 숄더다 혹은 엮게 된 숄더 나올 것 같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엮게 된 숄더다 라는 것은 여기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리테스트하고 빠지는 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엮게 된 숄더 나올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추측성은 말하지 않습니다. 차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는 경우 이런 것들 다 말해서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불나방은 당연하고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배운 대로 안 했을 경우, 차트 분석 다 해놓고 급하게 매매하다가 망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블루라인으로 볼까요? 블루라인 같은 경우에 뭐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블루라인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반등 혹은 이런 카운터라인, 뭐 요런 라인도 있을 거고 요런 카운터라인도 있을 겁니다. 카운터라인 돌파 이후에 매매도 상관이 없는데 미리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 선을 뭐 돌파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생겼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자 캔들이 내려왔죠. 블루라인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가 하나 그어집니다. 이건 블루라인 매매 3번째죠. 그래서 얘가 이탈하면 숏 치는 구간입니다. 이탈하면. 근데 여기서 미리 들어가는 숏이
물론 미리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올라간 다음에 손절을 바로 쳐야 될 거고, 아니면 내가 다시 숏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 여기가 이탈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성립이 됐을 때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면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런 라인이 있죠. 여기서 숏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내려오고 나서 리테스트 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물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지만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조차도 허용이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을 제가 붙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매매, 누가 롱이다, 누가 숏이다,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 뉴스, 뭐가 됐다, 뭐가 어쩐다더라, 거기에 휘둘리는 것들. 그러니까 귀가 너무 얇으면은 주식이나 코인은 망합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잘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요거는 블루라인 돌파 나왔고 블루라인 저항 받았고 이탈 나왔으니까 여기서 추세 보시고요. 숏 같은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매매가 아니라 이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켜서 열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케이.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매매는 안 되지만 누가 좋다고 해서 차트를 보는 건 오케이.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여러분들 수고를 덜어준 거죠. 어떤 차트가 좋아 보인다. 여러분 종목도 엄청 많은데 고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덜어주는 행위 너무 좋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매매를 해버린다? 그냥 안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책 같은 거를 하나 보더라도 나옵니다. 그 책은 그냥 무슨 분석법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쓴 책들 중에 보시면은요 남들이 매매한다고 해서 매매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매매라는 건 여러분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매매를 할 때 내가 정보 매매를 하더라도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더라 라는 정보를 내가 얻었어. 그럼 그 기준대로 매매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삼성을 매매했는데 만약에 어마어마한 핸드폰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만들지 않는데 그럼 기준이 깨진 거죠. 그럼 팔아야 되겠지. 정보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물론 이걸 안 하지만 차트 마찬가지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그 깨진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매매는 뭐예요?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지금 가격이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사는 거죠. 눈이랑 귀가 다 있는데 눈이랑 귀를 가리고 사는 거죠.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눈이 뻔히 있는데 나는 눈을 못 본다. 저는 장님입니다. 귀가 뻔히 있는데 저는 귀머거리입니다. 이러고 매매하는 거라고요. 왜 그 좋은 눈과 그 좋은 귀를 두고 왜 남이 하라는 걸 합니까? 아마 대부분 저한테 지금 차트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얼마 매수 얼마 매도하세요라고 하는 엉터리 리딩 이런 게 있죠. 안 되죠. 이거를 거쳐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차트를 배우실 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 아까 말했지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죠? 매도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 번째, 쓰면 안 되는 돈으로 매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쓰면 안 되는 돈을 매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왜인지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매매라는 것을 하면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건가? 됐자가? 그 다음에 공부를 매매를 하는데 잘 됐다 잘 안 됐다 하다가 경험 쌓고 해.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어. 근데 제일 힘든 거 뭔 줄 아세요? 바로 심리, 매도, 매수, 압박, 이게 욕심, 탐욕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이거를 가장 큰 숙제로 두고 해야 되는 게 바로 매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마지막 숙제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욕심과 탐욕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왜냐면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 돈을 버는 거라서 이게 거의 맥스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부렸던 욕심과 탐욕들은 별거 아닐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나게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탐욕과 욕심 수치가. 자, 그러면 왜 쓰면 안 되는 돈으로 매매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쓰면 안 되는 돈에는 전세금, 월급, 생활비, 빌린 돈, 대출도 있을 거고 등등등 있을 겁니다. 이 내 돈이 아닌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한이 잡히죠. 기한. 내가 언젠가는 써야 되는 돈이야. 다. 그죠? 월급이네요. 월급도 이제 생활비 다 포함되는 거 이렇게 써야겠다. 그죠? 자, 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출 기한이 있어. 지출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빌린 돈 갚아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되죠. 전세금 같은 거는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그죠? 쓰면 안 되죠. 대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쓰면 안 되는 돈으로 매매했을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결국 매수도 불안하지만 이 매도 자체가 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차트가 내려오다가 매수를 해서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았어. 1억을 들어갔는데 내 돈이 아니야. 한 10% 올랐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야. 1,000만 원. 내 돈이 아니라서 이거 손해보면 안 되잖아. 내 돈 아니니까 미리 팔게 된다. 미리. 이거 이제 반등 시작인데 더 시간을 두고 하면은 50%, 100%, 200% 먹을 수 있는데 10%에서 팔고 나오는 경우. 매도 자체가 심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기한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위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길게 횡보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기한들을 다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와서 여기가 바닥인 줄 매매했는데 빠지는 경우. 매매 여기야. 마이너스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팔아야죠. 그죠? 근데 못 팔 수도 있어요.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좆됐다. 씨발 어떡하지? 반등 나오겠지? 희망회로 존나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 빠진다면 그때부터 인생 하드코어 되는 겁니다. 레벨이 올라가요. 레벨 1부터 인생 시작해야 되는데 레벨 100부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빚지고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라는 것은 쓰면 안 되는 돈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 돈, 그냥 내가 써도 되는 돈, 그냥 내가 놔둬도 되는 돈,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럼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400벌이를 한다. 400벌이를 해. 50만 원 여유 있다? 그럼 이걸로 하는 거예요. 50만 원으로 그냥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400을 다 박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쓰면 안 되는 돈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는 바로 심리. 매도가 자체가 안 돼요. 그건 물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기준 없이 모아가는 행위.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모아간다라는 행위가 모아가는 매수가 허용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제가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요, 체크해 두세요. 돌파매매가 뜬 거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 나오는 겁니다. 이 구간을 내가 모아간다.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금 1년이 넘네요. 1년 반 정도 되는데 1년 반 동안 내가 매수 이런 식으로 모아가다가 평단가 이쯤 잡았다. 이런 거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 없이가 아니라 기준이 있다면 모아가도 오케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준이 없이 모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가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비트코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트가 이쯤 왔을 때, 이런 고점에 왔을 때부터 비트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비트코인 나도 사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장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장투래요. 사요. 지금은 다행히 정고까지 갔지만 안 간다면 어땠을까? 그죠? 안 간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몇 년입니까? 현재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가 저기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857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마다 매수한다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상패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크게 봤을 때 나는 이 구간이 추세가 전환됐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아갈래. 하지만 이게 깨진다면 팔아야겠죠. 타격은 클 겁니다. 평단가가 이쯤이면은 더 타격이 클 거고, 평단가가 밑에면은 좀 낫겠지만, 이 평단가는 어디에 잡힐지 잘 모르죠.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모아간다,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살짝 이런 데서 모아간다, 이런 건 되겠지만 이 부위에서 그냥 무턱대고 기준 없이 모아간다는 것도 안 됩니다. 기준이 항상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홀딩이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려드릴게요. 자, 모아가기 시작해서 평단가가 1번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2번인 사람이 있을 거고 3번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아야 됩니다. 1차 매수가 내 시드의 1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0% 15% 정도. 근데 사실 뭐 이런 그냥 장투를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드가 들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1번에 있는 사람과 2번에 있는 사람과 3번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묻습니다. 야, 모아가는 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1번에 있는 사람은 야, 모아가는 거 그냥 족같다. 아직도 존나 물려있다. 나만 물려있다. 다 버는데 이런 소리 할 거고, 2번에 있는 사람도 비추하겠죠. 좋지 않다. 3번에 평단가 있는 사람은 모아가는 게 짱이야 이게 할 거야.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평단가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거는 모아가서 돈을 번 사람들, 그러니까 3번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모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다면 좋지만 기준 없이 모아가는 얘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총 4가지입니다. 다 정리 좀 하자면은, 매매 시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급하게 매매하는 거. 불나방이랑 패턴 완성, 기준이 완성되기 전에 매매하는 거. 두 번째, 누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매매하는 거. 누가 뭐 사라 해서 그냥 사는 거.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뭘 좋다 했을 때 내가 그 차트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돈. 이거는 매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불안합니다. 매매 투자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말린다라는 거야. 4번째, 그냥 기준 없이 꼬라박는 차트 모아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기준이 있이 모아가는 건 괜찮다. 왜? 기준이 깨지면 팔면 되니까.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시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4개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4가지는 절대라는 말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